반갑습니다. 정다원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을 대비할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수능 예시문항 상세 분석 강좌입니다. 제가 미리미리 공부합시다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 미리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잘 해둘수록 좋아요. 근데 사실 고1 지금 뭐 5월 수능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솔직히? 여러분이 느끼는 수능의 거리보다 제가 1학년 때 느꼈던 수능의 거리가 훨씬 멀어요. 저는 1학년 때 내가 고3이 될까? 되기는? 아니, 수능이라는 게 내가 고3 때까지 있을까? 아니, 진짜 남 얘기처럼 생각했거든. 근데 어른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 빠르다고. 시간이 진짜 빨라요. 뭐 이런 얘기 해봐야죠. 뭐 아저씨 같고, 그쵸? 자, OT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서로 갑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시문항을 통해서 수능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풀어봤을 수도 있어. 풀어보면 아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봤던 국어 시험 하고는 바이오가 많이 달라요. 한 차원 높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이 1학년 지금 3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나중에 3학년 돼서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보면 훨씬 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러분은 수능 예시문항이 나와버렸으니까 변화된 수능을 1학년 때 바로 접해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시험지를 통해서 수능 시험이 어떻게 생겼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리 경험하고 이해하면 당연히 편해지는 거고 저는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수능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입시 자체를 열심히 안 하고 사수까지 하면서 고생을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미리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제 욕심이긴 한데 어쨌든 자, 그리고 수능을 위한 공부 방향과 목표를 제가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신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손을 놓게 되는 과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수능 주요 과목 국어가 있다. 여러분 내신 기간 아닐 때 국어 공부 뭐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걸 제가 해결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내신을 열심히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수능을 가르치지만 1학년 학생들이 내신 경험이 충분해야 3학년 때 수능에서 요구하는 최소 경험치들이 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여러분이 나중 가면 듣게 될 기본담원, 여기에서도 그 인문 수업인데 그 수능 인문 수업에서도 내신 경험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만큼 내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 기간이 아닐 때 뭐 하냐는 거야. 그때 보통 놀아요. 놀지. 그러지 말고 조금만 하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고1 때부터 고3처럼 수험생활 할 수는 없어. 그거 되는 애들은 소수야. 그건 오케이, 인정할게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발만 담궈 놓자는 거야. 조금만 하자. 발만 담궈 놓고 시야만 확장시켜 놔도 달라요. 저는 그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과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강좌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소재는 예시문항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교재 없습니다. 교재 없어요. 모의고사 시험지는 필요해. 모의고사가 아니죠. 예시문항. 예시문항 시험지는 필요해요. 근데 이 시험지를 풀어보고 오셔야 되고 노트를 꼭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 이 수업은 교재 없이 판서를 따라하도록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과목별로 중요한 내용들 있죠. 이 과목은 어떤 것을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 2, 3학년 거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이런 가이드들을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적으면서
앞으로 공부의 지침서로 삼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지침을 같이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인문, 오브 인문 수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이미 성적이 높은 1학년 학생들은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전 영역을 다 다룹니다. 여러분 3학년 되면 알 텐데 여기 이 5개 영역 있죠.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여기서 아마 화법이랑 작문은 거의 공부를 안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3학년 되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이야기는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특정 과목을 버리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알겠죠? 화법, 작문을 공부 안 하게 된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쉬워요. 문제가 쉬워. 화법은 말하는 거잖아. 작문은 글 쓰는 거잖아요. 출제 뭐 할래? 고난도 안 나와요. 알겠죠? 자, 단원 구성은 이렇습니다. 크게 3개 주제로 가요. 왜 크게 3개 주제냐? 여러분 과목 편제가 이렇게 돼 있어. 화법과 언어 교과서, 독서와 작문 교과서, 문학 교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지도 예시문항 자체가 화법과 언어 파트, 독서와 작문 파트, 문학 파트 순서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일단은 시험지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푸는가. 그 과정 속에서 관련 개념들을 쭉 설명해 드릴 거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후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하고 싶다면 3학년 강좌 중에서 뭘 참고하면 좋은지 그것들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2, 3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것은 3개의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주제가 3개인 거예요. 알겠죠? 네. 이 강의는 제시문 세트별로 갑니다. 그래서 1에서 3번 한 강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시문 세트별로 차례대로 진행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시험지 차례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천 수강 대상 일단은 수능을 이해해보고 싶다. 웰컴. 오케이? 현행 기출이 아니라 2028학년도 예시문항 여러분이 실제로 보게 될 수능의 예시문항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아마도 훨씬 더 와닿는 공부가 될 거고 조금 더 최적화된 형태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나 1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닌데 그냥 재수생인데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시문항 풀어봤는데 나 그냥 상세풀이 과정이 궁금하다. 근데 사실은 고3 N수의 입장에서 이 시험지를 봤을 때 솔직히 시험지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 평균 난이도보다는 살짝 쉬운 편이야.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지침서처럼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수능적 사고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풀이 과정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좀 별도로 수강을 하시면 되겠죠. 뭐 학습 방향 안내 이런 거는 패스하면 되니까. 오케이? 제가 1학년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시작만 해놔도 유리하다. 발만 담궈놔도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1학년 때부터 살짝 발 담그고 3년을 살아본 나와 아무것도 안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하는 나, 이 2가지 버전을 동시에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체감은 못할 거야.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저처럼 공부를 미리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치다가 그렇게 하다가 고생을 해본 다음에 느끼는 거야. 나 1학년 때 누가 이런 얘기 해줬으면 나 멱살 잡고 끌고 가줬으면 진짜 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뒤늦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같이 잘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